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9년 10월 정기검정 B형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TQ 수험장으로 로그인한 절차 생략하고 바로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빠르게 풀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엑셀 2010 버전 더블클릭해서 프로그램 실행시킨 다음 자, 문제 조건에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사항으로서요. 반드시 답안 파일은 어디에? 문서의 ITQ 폴더에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저장하라.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저장 아이콘 왼쪽 상단에 있는 디스켓 모양 클릭. 저장 위치는요. 내 문서 ITQ 폴더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명은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장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장 아이콘, 저장 버튼 클릭. 저장 완료했으면 위에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저장된 파일명이 뜹니다. 자, 바로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 고정적으로요. 두 가지 체킹할 사항이 있는데 해당 모든 시트의 A 열너비는 1로 하라. 불변입니다. 꼭 물어집니다. 그 다음에 해당 시트 탭의 이름 값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하라. 자, 그래서요. 해당 빠르게 저희가 하기 위해서 시트 1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선택해서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선택되게끔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A 열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열너비 선택 입력값 1 입력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제1작업의 출력 형태 밑에 보면 조건이 7개 동그라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글꼴에 대한 조건인데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 표준 글꼴이 아닌 다른 글꼴 요구합니다. 굴림의 11포인트로 수정해. 현 상태에서요. 모든 셀 선택하는 해당 요 버튼은 A하고 1하고 만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컨트롤 A키 눌러도 되고 모든 셀 선택한 다음에 해당 글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이라고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아무 셀이나 클릭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 더블 클릭 제1작업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엔터. 반드시 제1작업 선택을 하세요. 제1작업 선택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문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보게 되면은 제1작업의 출력 형태 보고 데이터 입력해야 되는데요. 자, 문제 이용은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나오니까 위에 있는 제목 도형과 결제란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내용부터 B4셀에서부터 J14까지입니다. 그래서 B4에서부터 J14까지를 연속 범위를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문제지를 보면서 입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B4에 입력할 내용.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페이퍼로 주어집니다. 종이로 주어지는데 저는 이제 화면에 띄워서 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상품 코드 방법적인 부분만 익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버랍키 눌러서 숫자 키패드 이용해서 입력하는 게 빨라요. 숫자 키 이용해서 하는 게 빠릅니다. H-35035 엔터키 F-51166 엔터키가 키보드 오른쪽 하단에도 있죠. 숫자 키패드 있는 그 키 이용하는 게 빨라요. P-76117 엔터 F- 블록 해제됐는데 F-06 06048 엔터키 H-94122 엔터 L-62021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 입력하세요. 그린 항공의 공제 마일리지 합계까지 다 입력하고 엔터키. 밑에도 마찬가지 유럽 지역의 출발 인원 평균까지 다 입력하고 블록 해제돼서 저는 다시 좀 블록 지정할게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입력 시간을 조금 더 줄이려고요. 제일 마지막에 엔터키 눌렀을 때
다음 열에 네 바로 이동되게끔 하려고 미주, 유럽 한번 입력한 거하고 똑같이 입력하는 거는 첫 글자 입력하면 자동 채워지니까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보라카이, 뉴욕, 방콕, 보홀, 보스턴, 파리, 빈탄, 엔터 엔터 엔터, 항공사, 하나항공, 엔터, 블루항공, 엔터, 하 그냥 엔터, 그린항공, 엔터, 하 엔터, 그 엔터, 불 엔터, 불 엔터 엔터 엔터. 자, 그다음 옆에 있는 내용이요. 네, 일정하고 두 줄이다, 그죠? 두 줄인 경우에는요, 네,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되고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야 하나의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수 있어요. 네. 스페이스 키 왼쪽에 한자 키 왼쪽에 있는 Alt키 누르고 엔터, 갈로 1 갈로 닫고 엔터, 숫자 값 네, 7 엔터, 5 엔터, 8 엔터, 6 엔터, 4 엔터, 5 엔터, 7 엔터, 3 엔터, 엔터, 엔터. 출발 인원 17 엔터키, 26 32 12 9 27 10 21. 최대 공제 마 1 2시 다 입력하세요. 여행지 엔터, 공제 Alt키 누르고 엔터, 줄바꿈 네, 마일리지 엔터. 그 다음에 169 쉼표 입력하지 말고 숫자만 입력을 하는 게 수월합니다. 나중에 저희 편집할 거거든요. 네, 155000 엔터, 700000 엔터, 115000 엔터, 125000 엔터, 190000 엔터, 9 하나 둘 셋 넷 엔터, 엔터. 이탈리아 입력하지 마세요. H14 셀은 나중에 저희 유효성 검사 할 때 할 거예요. 네, 출발 인원까지. 갈로코름의 1은 네, 함수 문제 구분 기호니까 입력 안 합니다. 네. 해서 J4셀 B고까지만 입력하면 입력 완료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 완료되어진 데이터 입력 완료되어진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입력 완료했고요. 입력이 안 되신 분들은 멈추시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요. 네, 조건의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에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표서식에 조건 주어진 거 외에 출력 형태 보고 맞춰야 될 사항들인데 순차적으로 풀이할게요.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출력 형태 보면은 테두리가 꼭 네, 이렇게 나와요. 고정적으로 바깥쪽 굵은 실선, 안쪽은 그냥 네, 실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합니다. 어떻게? 상단의 홈 탭에 글꼴 그룹에 테두리 펼침 버튼, 모든 테두리 한번 선택,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클릭.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부러집니다.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테두리 한번. 그 다음에 어차피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편집해줘야 될 사항으로 조건에 보면 정렬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숫자 회계 오른쪽 불변입니다. 꼭 이렇게 부러집니다. 나머지 가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해 줄게요. 현재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요, 위쪽 단의 홈 탭의 맞춤에 가운데 맞춤 예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됐죠? 자,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꼭 보면 해당 테두리가 출력 형태 보면 첫 번째 줄 밑에 라인과 밑에서 두 번째 라인 위에 라인이 이중실수 굵게 돼 있어요. 굵게. 그래서 요거 닫고 가겠습니다. 네.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잡습니다. B5부터 J12까지 꼭 이렇게 나와요. 12까지 블록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인 굵은 상자 테두리를 클릭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셀 병합되어진 거 꼭 4개 나올 겁니다. 셀 합쳐져 있는 거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첫 번째 셀 병합할 범위 영역 먼저 블록 지정하세요. B13에서부터 D13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같이 범위 잡을 건데 떨어져 있는 셀 같이 블록 지정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나머지 영역 B14에서부터 D14, F13, F14, G13에서부터 I13까지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 떼고 그 다음에 위에 맞춤에 병합하고 안내 맞춤 클릭 하면 4개 영역 각각 병합 가운데 정렬 됐습니다. 반드시 F13, F14, X 사전 처리하는 거 꼭 물어줘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F13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 셀 서식을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셀 서식 대화상자에서요 X 처리해야 되니까 테두리 탭에서요 네 우상향, 좌상향 클릭 이렇게 네 확인 됐고,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면 숫자 데이터 영역 여기 영역에 보면 다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져 있고 1000단위 이상 숫자 값은 쉼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지는 건 쉽게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스타일 얘를 꾹 눌러주면 뚝딱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네 해당 핵 높이 조정하도록 하겠는데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1, 2, 3 위에 공간이 만큼 있어요. 네 해당 제목 도형 들어가야 될 공간 만들어줘야 되니까 1, 2,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 높이 숫자 값으로 하겠습니다. 25 무난합니다. 25 확인.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 높이 22 아까 25를 몇 개? 3개 네 1, 2, 3 하면 22 이렇게 하시면 25만 기억하시면 수월하게 네 꼭 이 숫자값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추천입니다. 추천. 자 그러면 조건의 편집은 끝났어요. 조건의 편집 끝났고요. 네 열너비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열과 열 경계선 이렇게 네 지역이 좀 더 많이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CD 경계선 이렇게 그 다음에 여행지도 마찬가지 이 정도 아이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항공사도 열과 열의 경계선 조금 더 들어있고 일정도 좀 넓게 이렇게만큼 눈대중으로요 네 문제 출력 형태 맞춰가지고 출발 인원도 마찬가지 조금 넓게 공제 마일리지 됐고 그 다음에 순위 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씩만 해서 조건의 편집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2019년 10월 정기검정 비영풀이하고 있습니다. 조건 편집은 문제에 보면 1작업 밑에 동그라미 7개 있는데 먼저 얘를 끝냈어요. 첫 번째 거. 그래서 6개 제목부터 네 이름 정의까지 출력 형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제목 도형이요. 네 한쪽 모티가 달린 사각형이 B1에서부터 G3 중간까지 도형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사각형의 한쪽 모티가 달린 사각형 세 번째 거 B1 왼쪽 상단 여기 약간 여백 두고 G3 요만큼 놓고 자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보게 되면 세부 조건이 주어져 있는 사항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서 맞춰줘야 되니까 제가 화면을 약간 조절해가지고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게 되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바깥 그림자 스타일 옵셋 오른쪽으로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쪽 네 도형 효과에서요 그림자 옵셋 오른쪽은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찾아서 클릭 그림자 바깥쪽에 네 번째 거 다음 내용 입력해 이렇게 둘이 여행 둘이 여행 마일리지 투어 상품 내용 입력한 다음에 다음 서식 적용해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의 종류는 굴림입니다. 크기는 24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검정색 글자 색깔 검정색 굵게 적용하세요. 그리고 채우기 노랑으로 하세요. 여기까지 적용했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정렬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되어 있으니까 요건 추가적으로 맞춤 그룹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 두 개도 네, 설정해 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제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제란은 요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시 하나 틀고 문제 요구 조건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미셀 결제란 작성하고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고 원본 삭제하세요. 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미 셀이니까 아무 셀이나 해도 상관없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작업 깨끗한 시트로 가서 C2부터 F2 영역에 작성하자. 확인. 오른쪽 사원 팀장 센터장 출력 형태 보고 맞춥니다. 범위 영역 C2부터 F3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 모든 테두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홈 탭의 글꼴에 모든 테두리. 가로 수평 정렬 가운데를 맞출게요. 맞춤에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확인은 지금 병합되어 있으니까 합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했고, 해당 인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왼쪽 바로 위에 보면 가나 대각선 화살표 돼 있는 명령 아이콘 클릭 세로 쓰기 하면 밑으로 이렇게 인자가 살짝 내려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맞춰가지고 크기 조절하도록 하겠는데, 그냥 숫자 값을 할게요. 추천 숫자 C열 마우스 오른쪽부터 열너비 4. 사원 팀장 센터장 DEF열 열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부터 열너비 7.5. 이행 마우스 오른쪽부터 행 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른쪽부터 행 높이 40. 꼭 이 숫자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추천이라고 말씀드렸죠. 4, 7.5, 10, 7.5, 40. 자, 저희는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할 영역 범위 지정 C2부터 F3까지 블록 지정. 홈 탭의 클립보드의 가위 밑에 있는 그림 펼치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하면 어떻게 복사할까요? 물어요. 다시 한번. 그림 복사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그냥 그대로지. 확인 클릭. 그림으로 복사한 걸 어디에 붙여넣기 한다? H1셀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부터 모두 붙여넣기. 얘를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맞추고요. 왼쪽이 보니까 H열에 딱 돼 있으니까 얘가 요 조절점 가지고요, 요만큼을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맞춰주면 됩니다. 수동으로 하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어디로 가냐면은 세 번째까지 끝났고, 네 번째 B4부터 G10, B4부터 J4와 G14, I14 조항으로 채우세요.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표의 머리걸 영역과 여행지와 출발 인원입니다.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너무 좁으니까 제가 위에 해당 리본을 좀 없애고 이렇게 할게요. 범위 지정한 다음에 떨어지는 셀 같이 선택. 놀고 있는 왼손으로 눌러라 컨트롤 키 누르고 얘 두 개 클릭 이렇게 하면 같이 선택됐죠. 홈 탭으로 가서요, 주황으로 채워라. 채우기 깡통 펼침 버튼의 표준 3개 세 번째 주황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됐죠. 다음 유효성 검사 H14셀의 여행지 D5부터 D12 영역 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지 마라 말씀드렸죠. H14셀 기존에 입력되어진 값 있었는데 입력 안 했어요. 이탈리아를. 자, H14셀 선택하고 상단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유효성 검사 마우스를 올리면 위아래 쪼개지니까 위에 거 클릭. 자, 데이터 유효성의 설정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닌 목록으로 바꾸세요. 목록. 그 다음에 원본 입력란에다가 문제에서 D5부터 D1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범위 지정하세요.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D5부터 D12까지 이렇게 블록 잡았어요. 확인 클릭. 시각적으로 달라진 건 펼침 버튼 하나 생겼어요. 여기 펼침 버튼 눌러보면 목록이 쫙 보일 겁니다. 이 중에서 문제 초기에 보이는 게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 선택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G5부터 G12에 대해서 셀 서식 숫자 뒤에 명을 추가 표시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G5부터 G12까지 블록 정하세요. G5부터 G12까지 블록 정했고, 셀 서식이니까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기 메뉴에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 상자에 표시 형식 탭으로 간 다음에 표시 형식 탭에 범주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 클릭. 자, 사용자 지정에서요, 입력값이 문자냐 숫자냐 숫자잖아요. 숫자이고 지금은 천단위 구분 기호도 없고 하니까 그냥 형식 중에 기본값인 G/ 표준을 선택한 다음 형식 입력란, 요 형식 입력란을 클릭을 하고요,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미리 보게 보면 17명 이렇게 되죠. 그래서 G/ 표준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
17명 미리 보기 보이면 확인 클릭. 자, 그런데 정렬이 가운데 정렬되어졌는데 문제 첫 번째 요구 조건 동그라미에 보면 정렬의 방식 숫자 4개는 오른쪽 정렬에 요 조건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홈 탭에 글꼴에서 여기 맞춤에서요. 네, 오른쪽 맞춤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네, 마지막 요구 조건 충족시킬게요.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D5부터 D12 이름 정의 항공사로. 그러면 E5부터 E5 여기서부터 네, E5부터 E12까지 블록 잡은 다음에 이름 상자에 E5 네, 표시되어지는데 얘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수정. E5 클릭. 항공사 입력하고 엔터키 뚝딱 누르면 됐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조건 외 편지까지 조건 편지까지 마무리해서 네, 제 1작업 표서식 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까지가 몇 점이냐면 전체 1작업 240점 중에 100점 차지합니다. 자, 하나 아직 마무리 안 하는 거 있는데 여기 선 모양 요 테두리 선 보이죠? 네, 출력 형태를 보면 하얗게 보이니까 보기에 표시 그룹의 눈금선을 보기 탭에 표시 그룹의 눈금선을 체크해서 하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으로 풀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수 문제는 제일 뒤로 돌릴게요. 네, 마지막에 풀도록 하겠고요. 저는 함수 자신 있어요. 그럼 먼저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보면 함수 6문제 그 다음 밑에 7번이 있어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 이용해서 출발 인원 25 이상인 행정체대의 다음 서식은 파랑 굵게 적용해 바로 적용할게요. 자, 조건부 서식 적용할 때 데이터 선택하는 범위만 주의하시면 돼요. 표 머릿결은 선택하지 말고요. B5부터요. 행전체니까 J12까지요. B5부터요. J12까지. 왜 밑에는 선택 안 하나요? 예, 밑에는 데이터 영역이 아닙니다. 네, 해당 함수 부분 풀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데이터 선택하는 부분만 선택 범위만 주의하면 된다. B5부터 J12까지만 블록 잡은 다음 상단의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네,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선택하세요. 새 규칙 클릭.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 수식을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규칙 유형 선택 마지막 거 수식을 사용할 소식을 사용 해야 결정. 수식 입력이나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문제에서요. 요구사항이 간단해요. 출발 인원이 50 이상 25 이상 이렇게 요구하니까 첫 번째 행 기준으로 수식을 작성합니다. 5행 기준으로 출발 인원은 지금 G5셀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마우스로 G5를 꾹 찍어요. 그러면 보다시피 이꼴 달러지 $5라고 입력되어지는데 얘는요 딱 G5셀만 따져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5 앞에 있는 달러를 없애줘요. F4번 기름키 2번 눌러도 되고요. 네, F4번 기름키 2번 눌러도 되고 수동으로 지워줘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달러지 5가 되면 이상은 크거나 같다 25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수식은 이꼴 달러지 5 크거나 같다 25 이렇게 완성했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식 적용은 여기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문제에서 심플하게 물었어요. 네, 요구사항이 파랑에 굵게 적용해 이렇게만 요구하니까 글꼴 탭에 파랑에 굵게 네,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파랑은요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네, 아무 색이나 하면 안 돼요. 꼭 요 색 지정된 색을 지정해야 됩니다. 파랑 굵게 확인 최종 확인 하니까 네, 출발인은 25 이상인 행전체 3개라고 할까요? 상품. 네, 이 조건 만족해서 행전체가 파랑으로 됐습니다. 굵게. 다음 2작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와 찾기 및 필터 문제 유형. 네, 7, 8, 9, 10 4개월 동안 지금 계속 이 문제 유형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다른 유형은 목표 찾기 대신에 표서식이 나올 수 있어요. 네, 11월달은 목표 찾기 및 필터보다는 고급 필터 표서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제 3작업 정렬 부분답이 쉬운데 요 문제 이용하고요. 피벗 테이블 문제 이용이 있는데 피벗 테이블 문제 이용이 너무 많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11월달은 피벗 테이블 문제 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풀겠습니다. 목표 찾기 조건을 맞춰가지고
제1작업식 때 B4부터 H12 복사해 어디에다가 2작업의 B2에다가 그러면 제1작업의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정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해도 되고 제2작업으로 가서 네, 저희가 안 지웠네요. 네. 해당 열높이 조절했던 C부터 F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획높이 조절했던 2, 3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웠고 네, 다시 한번 복사할게요. 복사 제2작업의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네. 열너비 좁아서 내용 잘 안보이는 열이 있으면 공제 마이리지 이렇게 수동으로 너비 조절을 하면 되겠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하겠는데 문제 조건에 보면은 B11에서부터 G11셀 병합하고 공제 마이리지 전체 평균 입력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B11에서부터 G11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했고요. 네 내용 이렇게 입력했다라고 할게요. 네 입력이 안되네. 네. 네, 이렇게 입력했다 칠게요. 시간 관계상. 타이핑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H11셀에 요구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H11셀에 전체 평균을 구하라. 네. 공제 마일리지의 전체 평균. average 함수 이용해서. 네, 여기다가 equal average AVER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목록에서 average 더블 클릭하면 뚝딱 채워지니까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입력 방법을. 공제 마일리지 위에 있는 거 이거 전체에 대한 평균 구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네.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선택 홈 탭에 편집에 자동 합계 펼침 버튼에 평균 편집에 자동 합계 펼침 버튼에 대표 함수 5개 평균 선택하면 뚝딱 함수식 완성됩니다. 엔터키 누르면 돼요. 자 공제 마일리지 전체 평균 구했고요. 네, 그 다음 요구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 해 이렇게 되니까 추가시킨 B11에서부터 H11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글꼴의 테두리는 아무 테두리나 해도 돼요. 네, 모든 테두리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돼 있는데 다시 한번 꾹 눌러가지고 가운데 맞춤 확인해 주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 공제 마일리지의 전체 평균이 12만 5천이 되려고 한다면 네, 목표가 찾기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해당 공제 마일리지 평균 셀 H11셀 선택을 한 다음에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갑니다. 네, 데이터 탭. 요 순서가 중요한데 얘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목표 찾기가 어디 있느냐 숨어 있어요. 가상 분석 밑에 가상 분석 밑에 목표 찾기 선택. 목표 찾기 대화 상자 실행되어졌는데 수식 셀은 자동으로 네, 선택 셀이 입력됐고 찾는 값이 문제에서요. 네. 12만 5천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입력하세요. 125000 이렇게 바로 그대로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문제에서 지정합니다. 값을 바꿀 셀은 이탈리아의 공제 마일리지가 얼마가 돼야 돼? 라고 물으니까 이탈리아 어디 있나요? 네, 이탈리아 여행지 첫 번째 있네요. 이탈리아의 공제 마일리지는 H3셀입니다. H3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래서 목표와 찾기 대화 상자 설정 값은 수식 셀 H11 찾는 값 125,000 값을 바꿀 셀 H3셀 이렇게 했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는데 바꿀 거야 라고 묻거든요. 최종 확인 버튼 한 번 더 눌러줘야 됩니다. 클릭. 자 그러면 목표와 찾기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네, 고급 필터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고급 필터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필드 제한이 있습니다. 네. 일정이 4 이하이거나 출발 인원이 3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기준은 뭐냐 해당 이 필드명이에요. 일정과 출발 인원을 조건이치 지정은 B14셀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정하고 출발 인원 두 개 붙어 있네요.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복사하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 범위인 H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네. 이렇게 했고 자 일정에 대한 요구 조건 4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밑에다가 이하는 작거나 같다 4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출발 인원은 30 이상인데 연결고리 이거나 라고 돼 있어요. 또는 조건이에요. 또는 조건이면 30 이상이라는 부분을 같은 행위와 만들고 한 칸 밑에다 해야 됩니다. 네. 또는이면 30 이상 크거나 같다 30 이거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 해요. 얘를 여기다 같은 행에다가 그래서 and냐 또는이냐를 꼭 따지세요. 네. 또는이면 행을 달려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여기까지 했고 조건 끝냈고 문제 보면은 필드 제한이 있어요. 이거에 여행지 항공사
4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개 위에서요. 여행지, 항공사, 일정, 출발. 아유, 연속적이네 그냥. 네, 이렇게 복사 한 다음에 어디다가 네, 문제에서 복사 위치는 B18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B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무리 고급 필터 완성하도록 하겠는데, 자, 고급 필터를 적용할 범위 영역 B2부터 H10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B2부터 H10까지 고급 필터 적용할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어요. 예, 고급을 클릭하세요. 네. B2부터 H10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고급을 클릭. 고급 필터 대상자 결과는 현재 위치 아니야. 다른 장소에 복사하라고 해. 문제에서 어디 B18셀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장소 복사를 바꿔주고, 조건 범위는 저희가 B14부터 입력했던 B14에부터 C16까지 블록 정했고요. 복사 위치는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B18에서부터 E18까지 제한 필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필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B18만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완성했어요. 최종적으로 확인 클릭 하면 조건 만족하는 게 몇 개 네, 걸러졌느냐 3개. 일정이 4 이하 이거나 출발 인원이 30 이상, 일정이 4 이하 이거나 이상이라 하더라도 출발 인원이 30 이상이면 조건 만족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네, 구해졌어요. 자, 이 작업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배점 80점 차지합니다. 네. 다음 3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작업 지금 정렬 및 부분합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1월달은 피벗 테이블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정렬 부분합보다는 피벗 테이블 조금 어려우니까 연습을 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부분합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를 3작업 시트에 B2셀을 모두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작업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작업으로 가서 선택한 범위 영역 B4에서부터 H12를 복사하고 3작업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열너비 좁아서 잘 안 보이는 열 이렇게 네, 보이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에 정렬 기준 파악해야 돼요. 다른 열에는 없는데 네, 특정 열에는 행이 있는 거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자, 항공사를 기준으로 정렬했네. 한글 자음 보면 히읗, 비읍, 기역돼 있으니까 정렬의 기준 오름차순, 내림차순 파악을 해보면 네, 히읗, 기역 순이니까 네, 내림차순 정렬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항공사를 선택한 다음에 정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부분합 구할 때는 항공사 선택하고요. 항공사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여기 정렬 필터에서 히읗, 기역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항공, 블루, 그린항공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리본 메뉴에 윤곽선 그룹의 끝에 보면 부분합이 있어요. 부분합 클릭. 부분합 대상자에서요 반드시 그룹할 항목은 정렬했던 필드 맞춰주세요. 그래서 항공사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함수하고는 문제지 보세요. 1번 조건에 보면 정렬은 꼭 네, 2번 구하는 이중 부분합 문제 나오거든요. 정렬 2번 구하게끔, 정렬이 아니라 부분합요. 부분합을 꼭 2번 구하는 문제용으로 나오는데 순차적으로 합니다. 먼저 여행지의 개수를 구해. 네, 적용 함수는 개수예요. 사용 함수는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 여행지만 기존에 선택되는 거 체크해제하고 only 여행지만 이렇게. 항공사 첫 번째 부분합 구하는 부분합 대상자 설정 결과는 그룹할 항목 항공사, 상원 함수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 여행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 버튼 클릭하세요. 확인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네, 해당 항공사별 해당 네, 여행지의 개수가 뚝딱 구해졌어요. 다음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누르세요.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 구하는 거 문제지에 공제 마일리지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항공사를 유지하고요. 사용할 함수는 공제 마일리지의 평균이니까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평균으로 바꿔주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공제 마일리지만 네, 여행지 체크해제하고 공제 마일리지만 여기서 주의사항 있습니다. 반드시요 부분합은 이중 부분합 2개 다 구하게끔 요구하니까 밑에 보세요. 네.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체크박 체크되어 있죠. 얘를 반드시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서서 구했던 부분합 유지되고 추가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고 확인. 됐고 열너비 좁으니까 EF 경계선 더블클릭, EF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해서 열너비 조절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윤곽 지우세요. 마지막으로 완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 없애라 이 말인데 쉽습니다. 윤곽선 그룹에 그룹 해제를 클릭한 다음에 하위 메뉴에 보면 윤곽 지우기가 있어요. 얘를 그룹 해제 클릭 윤곽 지우기 이렇게 하면 되겠고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제 3작업 정렬 및 부분합 80점 배점 차지하는데 11월 준비하시는 분들은 피벗 테이블 꼭 익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6월달 정기 검정 한번 제가 올려드린 거 찾으셔가지고 풀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요. 그래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배점 100점 차지합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에서 보면 차트 조건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출력 형태를 보고요. 출력 형태의 가로 항목과 범례 가지고 해당 원본 데이터 제 1작업 시트 데이터 이용해가지고 차트 작성하는 걸로 무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1작업 시트에 해당 어떤 데이터 이용해 차트 작성했는지 데이터 선택하도록 하겠는데 세 가지 규칙, 오류를 방지하는 세 가지 규칙.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용되어진 데이터에 표 머릿걸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표 머릿걸 반드시 포함. 두 번째는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적인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 세 번째는 열 단위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이 세 가지 규칙 준해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탈리아 어디에 있어요? 이탈리아 여행지에 있네요. 네. 이탈리아 보라카이 8개 데이터인데 꼭 두 개 빼는 걸로 무너집니다. 네. 방콕 여기 뉴욕 빠지고 방콕 그 다음 보홀 보스턴 빠지고 파리하고 빈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표머리 걸 선택해 같이 포함시켜.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 그러면 첫 번째 꾸러미는 여행지부터 보라카이까지가 첫 번째 꾸러미.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해. 행 단위 선택하려면 범례 공제 마일리지하고 출발 인원 공제 마일리지 출발 인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출발 인원 데이터의 표머리걸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두 번째 꾸러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건너뛰고 요 연속 범위 같이 꾸러미 이렇게 네 개 요거도 같은 꾸러미 5개 6개 꾸러미가 나옵니다. 뉴욕하고 보스턴 빠져요. 출발 인원. 자, 파악한 데이터 선택하세요. 여행지 보라카이 D4에서부터 D6까지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채 선택할 때까지 계속 누르세요. 출발 인원 공제 마일리지 이렇게 범위 잡았고 뉴욕 건너뛰고 방콕 보홀의 출발 인원과 공제 마일리지 보스턴 건너뛰고 파리 빈탄의 출발 인원과 공제 마일리지 됐죠? 자, 상단에 삽입 탭에 차트에 세로막대형의 2차 세로막대형 첫 번째 거 누르세요. 클릭. 자, 기본 차트가 이렇게 제대로 작성이 돼야지야 작업할 수 있으니까 혹시 작업 이렇게 안 나왔다 데이터 선택 잘못된 거니까 딜리트기 누르고 새로 제가 말씀드렸던 규칙에 맞춰서 선택해 보세요. 자,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조건에 몇 번째, 두 번째까지 완성했어요. 세 번째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해. 차트가 삽입된 상태에서 보면 이 부분의 끝단에 위치 차트 이동 있어요. 차트 이동 클릭. 반드시 새 시트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시트 선택해주고 시트 이름을요 문제에서 제4작업이라고 해 이렇게 요거를 꼭 물어줘요. 그래서 요렇게 새 시트 이동하고 제4작업 됐죠? 확인 클릭 하면 1작업 시트 앞에 제4작업 시트가 삽입됐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꼭 순서가 1, 2, 3, 4작업 순서가 되게끔 해 이렇게 요구하니까 수동으로 4작업 시트를 끌어가지고 3작업 시트 뒤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1, 2, 3, 4가 되게끔 꼭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차트 디자인 도구에 대한 요구 조건 충족시키도록 하겠는데 레이아웃은 3으로 해. 차트 레이아웃 차트 레이아웃 종류 세 번째 거 요거요. 레이아웃 3
그 다음에 스타일 6으로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트 스타일 6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레이아웃 3 스타일 6 됐고,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차트 선택하고요. 홈 탭에 글꼴요. 네. 굴림으로 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아이고, 오타가 나면 이렇게 글꼴 없다라고 오류였답니다. 네. 굴림 11포인트 11 입력하고 엔터키. 채우기 요가 질감의 파랑 박엽질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선택, 차트 영역 서식 대화상자에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종류, 질감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파랑 박엽지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파랑 박엽지 클릭 닫기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림 채우기 흰색, 네, 여기가 그림 영역인데 흰색 채워 있는데요. 그래도 해줘야 돼요. 네. 그림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영역 서식 채우기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첫 번째 거 테마색 흰색 배경이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까지 끝났고요. 여섯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입니다. 네. 자, 제목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력형제 3자 해가지고요. 제목 내용 차트 제목 유럽 및 동남아 지역 마일리지 일리지 투어 상품 했고, 그 다음에 제목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면 제목 요구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물어줘요. 네, 불변으로 홈 탭의 글꼴의 종류는 뭔데 굴림에 굵게 적용하고 20으로 해 13.2를 20만 수정해주면 되겠고, 채우기 흰 색깔의 테두리 설정해 차트 제목에다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의 마지막에 있는 차트 제목 서식 선택, 차트 제목 서식 대화상자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 색깔, 테두리 설정에 테두리는 테두리 색 실선으로 하면 됩니다.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하면 됐고요. 닫기. 차트 제목 끝났고 일곱 번째 조건 4개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출발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 자, 범내 보세요. 출발 인원 공제 마일리지 색깔이 잘 구분 안 되니까 마우스 올려보세요. 여기다가 자, 계열이 공제로 되어 있네요. 공제 마일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출발 인원이 안 보여요. 네. 출발 인원이 너무 작은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해당 이 범내를 선택한 다음에 범내에서요 출발 인원을 선택을 하세요. 다시. 그럼 요거 선택됐죠? 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범내를 선택, 막대가 안 보이는 계열 차트 종류 바꿔라 이 요구 조건 나오면 범내를 선택,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계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에서요 문제에서 표식 있는 꺾어 전형, 꺾어 전형 선택하고 기본값 표식 있는 꺾어 전형이니까 그냥 확인만 누르면 되겠고, 꺾어 전형 확인. 밑에 깔렸어요. 네. 점 선택하기 수월하니까 점 요렇게 마름모 선택, 보조축 지정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 데이터 계열 서식에 계열 지정을 보조축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죠? 네. 닫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레이블을 설정하라. 파리의 공제 출력 형태 살펴보세요. 네, 파리의 공제 마일리지 값 확인해보면 파리의 공제 마일리지 19만 요거 추가하라 이 말입니다. 네, 처리해줄게요. 자, 파리에 있는 이 막대 선택 다른 막대로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19만 됐죠? 네, 간단히 됐고, 그 다음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꼭 부러집니다. 이 세로 이 가로 주 눈금선요. 네,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마우스를 꾹,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 메뉴에서 눈금선 서식 선택, 눈금선 서식 대화상자에 선 스타일요. 네, 선 스타일 선택. 종류는요 대시 종류에서 바꿔줘야 돼요. 네, 대시 종류에서 파선은 네 번째, 파선은 네 번째, 대시 종류의 파선 네 번째. 닫기. 자,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 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값 축 한번 볼게요. 세로값 축 최소값 0, 주단위 2만, 최대값 20만. 최소값 하이펀 돼있네. 네, 2만, 최대값 20만.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네, 최소값을 표시 형태만, 형식만,
세로 껍질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서식 선택. 하이펀을 0으로 보이게 하려면 표시 형식 탭에 범주가 회계되어 있는데 숫자로 선택하면 돼요. 숫자. 표시 형식을 회계로 되어 있는데 숫자 됐고 닫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 값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조 세로 값축 0, 5 최대값 30 0, 10 최대값 30. 네, 요 단위, 이 주 단위만 바꾸면 되겠다. 그죠? 네, 5가 아니라 10씩. 자, 세로 값축에다 보조 세로 값축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바로가기 메뉴에 축서식 옵션 대화상 여기 설정해서 주 단위를 자동이 아닌 고정으로 바꾸고요. 네. 5.0 돼 있는데 얘를요 10으로 수정하세요. 네. 고정으로 바꿔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0 닫기 됐죠. 네. 자, 그러면 네, 요구 조건 제일 많은 7번도 끝났고 그 다음에 8번 법내명 변경하고 출력 형태 3조에 법내명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네, 해당 법내명의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하나가 공대 마일리지가 두 줄로 돼 있어요. 네, 수정이 필요하니까 법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법내 서식이 아니라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 수정이 필요한 법내 항목 공제 마일리지 선택하고 편집 버튼 클릭.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이대로 직접 입력하세요. 직접. 네. 공제 한 칸 띄운다. 그죠? 마일리지 문제 출력 형태 그대로 입력. 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최종 확인. 자, 그 다음에 9번요. 네, 9번은 도형 해당 네, 모서리 등분 사각형 설명서 삽입하고 출력 형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서 공제 마일리지 최대 공제 마일리지 도형 삽입하는 거. 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네, 위에 삽입 탭에 해당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요. 설명선의 두 번째 거요. 모서리 등분 사각형 설명선. 어디에 문제 출력 형태 제목 맞추세요. G 여기 위에서부터 눈대중으로 가늠 to 앞에 정도. 네, 높이는 요만큼 정도. 네, 됐습니다. 놓으세요. 놓고 내용 입력 최대 공제 마일리지 라고 입력했고 해당 이게 어디에 삽입됐느냐 도형이 차트에 삽입됐기 때문에 차트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네,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은 굴림의 11이었기 때문에 여기 맞춰주세요. 그래서 홈 탭에 굴림의 11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해당 글자 색깔 검은 색깔 채우기 색깔 흰 색깔 수평 수직 가운데 맞춤 맞춰주세요. 글자 색깔 검은 색깔 채우기 색깔 흰 색깔 수평 수직 가운데 정렬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거 여기 네, 노란색 마름 뭐 조절점 요렇게 걸어가지고 얘 가리키게끔 요렇게 문제 출력 형태하고 각계만 대충 비슷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네, 그래프도 끝났어요.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100점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풀이하면서 저희가 스킵했던 1작업의 함수 문제 네, 보면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6문제인데 배점이 각각 20점 차지합니다. 한 문제당 20점이니까 네, A등급 받으려면은 400점 이상 500점 중에 네, 최소한 함수 한 문제 이상을 맞춰야겠죠. 네. 6문제 다 틀리면 120점 마이너스 되니까 A등급을 못 받습니다. 자, 보면서 천천히 하도록 할 테니까요. 함수는요, 나오는 함수들만 주로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함수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함수들만 나오니까.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는데 여기 순위. 자, 1번과 2번은요 세로 길쭉이에요. 세로 길쭉 이렇게 세로로 비어 있거든요. 첫 번째 셀에 완성한 수식을 자동차 맨들로 밑으로 채워서 횡단위별로 구해지게끔 무너집니다. 1번과 2번은. 그래서 1, 2번에 나오는 함수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판정 문제, if. 그다음 순위 구하는 거 랭크 자주 나옵니다. 네. 자, 1번 순위요. 네, I 첫 번째 셀 5셀 선택한 다음에 출발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윗자를 붙여라. 랭크 함수 사용하고 엔드 연산 사용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퀄 입력한 다음에 랭크요. 함수를 만드시 이퀄 입력하셔야 돼요. 함수식 RA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목록 쫙 떠요. 네, 여기서 랭크를 더블 클릭해서 채우세요. 오타, 인환, 오류 막을 수 있어요. 더블 클릭.
자, 순위를 구할 값인데 출발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 이렇게 출발 인원 같은 행에 있는 출발 인원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그냥 꾹 찍어요. 직접 입력 안 하셔도 돼요. 마우스로 꾹 찍으면 G5 입력되고, 그 다음 도움말이 뭐라고? 쉼표 입력해, 쉼표 입력했어요. 레퍼런스 입력해, 굵게 표시되어지거든요. 레퍼런스는 비교 대상인데 출발 인원 범위 영역 8개 데이터 중에 해당 이 유럽의 출발 인원은 몇 등이야 이렇게 되니까, 자, 마우스를 이렇게 범위 잡으니까 G5부터 G10인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G5부터 G12 이 비교 범위 영역은 해당 이 수식을 밑으로 채우더라도 해당 여기서 참조하던 여기서 참조하던 참조하는 이 대상 자체는 고정이 돼야 돼요. 얘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F4번 기능키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가 되게끔 달러가요. 달러가 열과 행 앞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F4번 눌러가지고 네,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달러 G 달러 5 콜론 달러 G 달러 12가 돼야 된다. 이게 주의사항이고요. 네, 심표 내림차순 오름차순 문제에서요 내림차순 순위고의 내림차순. 네, 됐고 이대로 하면요 그냥 순위가 뚝딱 구해져요. 5. 근데 문제 조건에 놓치면 안 되는 게 윗자를 뒤에 덧붙여 AND 연산을 사용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수정하세요. 네, 제일 뒤에다가 AND 기호 붙이고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이게 완성된 수식입니다. 네, 해서 엔터키 누르면 5이 됐죠. 해당 셀 선택 자동 체험 핸들 밑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노트 해당 서식은 안 채우는 게 왜 구분선이 굵게 표시되니까 서식 없이 채워. 이렇게 완성했고요. 1번 함수 문제의 풀이 결과는 이렇습니다. 랭크를 구하는 함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순위를 구할 대상 네 이고요. 비교 영역은 꼭 절대 참조로 바꿔줘라. 달러가 붙게끔. F4번 기능키 추천드립니다. 네, F4번 기능키. AND하고 뒤에 추가 문자요.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빠르다 싶으면 좀 멈췄다가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함수 2번 문제 비고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같은 방법으로 제5셀 선택한 다음에 이퀄 입력하고 문제에서는요 네, if하고 left 함수 사용하는데 상품 코드의 첫 글자가 5이면 자유여행,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판정은 if. 자, 조건식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식은 문제에서 네, 상품 코드 왼쪽에 있는 이 같은 행의 상품 코드의 첫 글자를 떼왔을 때 그게 F냐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네, 여기 left, L이 이렇게 하면 추천함수 목록 뜨니까 left, 도움말 떠요. 네, 대상 문자열은 오른쪽에 있는 상품 코드가 입력된 셀 마우스로 꾹 찍어요. 네, 그 다음에 심표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 추출할 건데 첫 글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죠. 1 갈로 닫기. 자, 그러면 상품 코드 첫 글자 하나 떼왔어요. 떼온 값이 문제에서는요 F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같으냐 비교 연산자 이퀄이죠. 이퀄인데 레프트 함수는요 레프트 함수는 문자열 함수입니다. 네, 해당 문자는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퀄 상따옴표 F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상따옴표 닫기. 상따옴표를 안 하면요 얘가 해당 문자로 인식하지 않고 이름 정의된 셀로 인식을 해버려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쉼표 뭐라고요? 자유여행, 또 문자열이니까 상따옴표를 묶어가지고 자유여행 상따옴표 닫고 열었으면 반드시 닫아줘야 됩니다. 쉼표 그 외에는 공백은 그냥 상따옴표 묶음 이렇게 하시면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키 딱 누르면 판정이 됩니다. 네, 빈 공백이네. 오류가 아니야? 아닙니다. 네, F가 아니니까 해당 수식 자동차 면들 밑으로 끌어가지고 네 하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처음에 시작이 F로 시작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됐죠. 두 번째 함수 문제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1번 2번 문제는 첫 번째 셀 구한 수식을 밑으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if 판정 문제 함수 꼭 나옵니다. 네, left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할 때는 상따옴표를 묶어줘라 라는 거 주의사항이고, 출력 형태 화면을 찍을 때 문자열인 경우는 반드시 상따옴표 묶고 빈 공백은 그냥 상따옴표 묶음 해주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부터는요 단일 셀이에요. 네, 단일 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항공의 공제 마일리지 합계 구하는데, 자, 어떤 함수? sumif 함수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 꼭 나와요. 쉽게 나왔네.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sumif하고 네,
카운트 if하고 조합해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평균 구하는 문제 나오는데, 어쨌든 if 끝나는 문제 한 문제 꼭 나오고, 그 다음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한 문제 꼭 나오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네. 자, 이 13제 선택하고 이퀄 입력한 다음에 sum if 조건 범위 문제에서 조건 범위는 뭐냐면은 그린항공의 공제 마일리지 삭제 구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린항공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느냐? 항공사의 종류예요. 그러면 항공사 입력된 데이터 범위 영역인 E5부터 E12까지 블록 잡으니까, 네, 여기가 이름 정의가 저희가 항공사라고 이름 정의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바뀐 거예요. 자, 쉼표 기준은 뭔데? 네. 그린항공 상따옴비 묶음 해가지고 그린항공 해줘도 되고, 추천은 그냥 그린항공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는 게 더 시간적으로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항공사의 종류가 그린항공인 거, 그 다음 합계를 구할 범위는 뭐냐면 공제 마일리지 합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제 마일리지 입력되어 있는 범위 영역 H5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네, 쉽게 나왔습니다. 하면 이렇게 195,000 구해졌고요. 함수 세 번째 완성된 결과는 이렇습니다. sum if 갈로 이름 정의된 범위 영역 E5부터 E12까지 블록 제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기준은 상따옴비 묶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네, 그린항공 이렇게 입력해줘도 되고, 참조하는 형태로 해줘도 되고, 네, 합을 구할 범위 영역. 4번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네, 함수 네 번째 문제.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꼭 나온다. 네, 말씀드리죠. 네, 유럽 지역의 출발 인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네, 문제 요구하는 대상 함수는 지금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물어지고요. 네, 자, 이퀄 입력한 다음에 반올림에서 구한값을 정수로 구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네요. 네, 라운드 계열 함수하고 조합으로 나오는데, 라운드 계열 함수는 구한 결과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 걸 먼저 적어줘요. 그래서 ROUND 값 쉼표 표시 자릿수 이렇게 돼 있는데, 값 부분에다가 DAVerage로 DAV 하면 추천 함수는 하나밖에 안 떠요. 그래서 DAV 입력하고 추천 함수 DAVerage 더블 클릭.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저희 ITQ 엑셀에서 물어지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고정으로 B4부터 H12야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 다 커버됩니다. 네,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나오면 D4부터 H12 데이터 영역입니다. 쉼표 필드는요, 네, 평균을 구할 예상 필드인데, 문제에서 뭐 평균 구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유럽 지역의 출발 인원의 평균 구해, 네, 출발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 해당 표 머리글 중에 출발 인원 입력된 셀이 있죠. 얘를 그냥 마우스로 꾹 선택해 버리세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따옴에 묶음해가지고 출발 인원을 적어줘도 되고, 해당 범위 지정한 여기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에 있는 열이야 6번째 6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추천은 그냥 해당 필드 이름 입력된 셀을 그냥 마우스로 꾹 찍어가지고 참조하는 걸 추천드리고, 크라이테리어는 꼭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럽 지역의 출발 인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지역이 유럽인 거 이렇게 딱 선택하게끔 입력돼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기준인 필드 이름 지역, 그 다음에 값은 유럽 이렇게 범위 잡고, 네, 갈로 달아주면 되겠고, 구해지는 값에 대해서 최종 표시 자릿수는 문제에서 정수값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1단위 정수를 구할 때는요, 네, 0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의 자리까지 구한다, 10단위까지 구한다, 마이너스 1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 네, 1입니다. 그래서 1단위 정수는 0이야. 그러니까 0 갈로 닫기 요렇게 해서, 네, 구하면 14라고 구해줬고요. 네,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네, DAverage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필드 조건 범위, 조건 범위는 꼭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라고 물어져요. 네, 라운드 계열 함수,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인데, 어쨌든 해당 자리수 지정하는 이 규칙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두 문제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함수 5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5번 최대 마일리지, 최대 공제 마일리지 점수 주는 문제. 네, 맥스 함수 굉장히 쉬워요. 네,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문제도 나와요 라고 할 정도인데, MAX 갈로 공제 마일리지의 제일 큰 값 구해, 공제 마일리지 범위 영역, 네, H5에서부터 H12 이 끝이에요. 하고 엔터 딱 누르면, 네, 이렇게 제일 큰 값 구해져요.
자, 그래서 네, 점수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 위주로 하셔서 3문제 이상은 맞추셔도 A등급 받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자, 마지막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고정적이에요. 반드시 난이도는 이제 객관적 난이도는 제일 어렵긴 한데 브이로그 묻는 함수 문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 놓으세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인원 H14셀에 선택한 이꼴 입력한 다음에 vlookup으로 구해 vl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추천 함수가 딱 하나밖에 안 떠요. vl 입력하면 vlookup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함수 이름 갈로 열개까지 딱 채워지고 도움말이 딱 안내가 되어져요. 네. 찾을 값은요, 문제에서 H14셀에 입력된 값 이렇게 되니까 H14. 그다음 CM표 테이블 언더바에 있는 주의사항은요, 반드시 찾고자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이어야 된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가 입력된 셀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시작 셀. 끝 셀은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H12. ITK 엑셀에서는 끝 셀 H12로 네, 못 박아도 6번 문제 다 커버가 됩니다. 네, 요렇게. 그 다음에 CM표 해당 여기 선택 범위 영역 내에서 네, 찾고자 하는 이탈리아를 찾았어요. 찾으면 요 선택한 사각형 박스에 해당 행만 요 딱 추출돼요. 여기에서 몇 번째에 있는 값을 뽑아올 건데 문제에서요. 출발 인원이 몇 번째 있어요. 요 선택 범위 영역 내에서 첫 번째가 여행지, 두 번째가 항공사, 세 번째, 네 번째가 출발 인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네, 4. 그 다음 CM표 마지막으로 저희 시험은 찾는 방식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 네, 요게 완성되어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키 딱 누르면 네, 이탈리아는 출발 인원이 17이야 됐죠. 펼치 버튼 이렇게 누르면 보라카이는 26, 보스턴은 27 이렇게 바로바로 바뀌어요. 근데 처음에 이탈리아가 보이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탈리아 상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요 마지막 6번 브이로그으로 반드시 물어집니다. 브이로그 문제 반드시 연습하세요. 6번은 불변입니다. 불변 꼭 브이로그만 물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6문제 네, 풀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019년 10월달 정기검정 B형 네, 풀이해드렸는데요. 네,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네,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